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 아이가 숙제를 하는 것 중에 그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인데 잘 안 나오는 말 같은 거를 하나 정해서 그걸 영작을 무조건 해봐라 라고 해서 하루에 한 문장 정도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요. 요런 문장이 나왔어요. 근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높은 문장인데 이게 왜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거랑 같은 양상을 띠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문장을 그냥 만들어주는 거는 제 입장에선 쉽거든요. 전 사실 몰라요. 이 말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거를 제가 찾아보고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진짜 가치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런 말을 이렇게 안 할, 외국에선 이렇게 안 할 것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내는 게 첫 번째 과제이고, 두 번째 과제는 그러면은 이 말은 외국에서 어떻게 할까라는 걸 찾아서 자기가 진짜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 수 있는가가 두 번째인데, 사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훨씬 중요하고 저는 두 번째를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목표하는 바는 제가 이걸 가르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이걸 어떻게 배워낼 수 있는가에 목표를 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저한테는. 근데 또한 이 아이는 저랑 수업을 해오면서 이 아이는 제가 한국어를 한다는 거, 이해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제가 한국어를 잘한다는 건 몰라요. 즉, 이 아이는 제가 한국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 낼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건데, 그 이전에 영상을 먼저 찍으면서 한번 되새김질을 하고 저는 2차 영상을 또 찍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그 아이한테 주기 위해서, 내지는 이 아이가 배울 방법을 강구를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비슷한 문장들을 여러 개를 보여주면서 이게 이렇게 풀리지 않는다라는 걸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아이는 이미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영어는 이렇게 만들어졌죠. 뭐 해, 뭐를,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진 게 영어예요. 그래서 그 구조를 파악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조금 보면은 내 아이는 분명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I, 그 다음에 제일 잘 했다니까 과거형으로 did을 써줬죠. 그죠? 뭐를, 그래서 assist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잘했다니까 best를 써줬고, 어디에서 라고 이거를 전부 다 딱딱딱딱 자리에 맞게 잘 넣어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시스트가 이게 동사로 쓰일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내가 어시스트를 잘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그냥 내가 가장 어시스트를 잘한 선수이다라고 말해서 가장 어시스트를 잘한 선수, 내지는 어시스트를 잘한 선수라는 명사가 따로 존재해서 그걸 사용할 것인지, 돌려서 그걸 우리는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한번 볼게요. 저도 찾아봐야 돼요. 왜? 저는 축구를 하는 건 좋아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 제가 축구 경기를 아예 안 보기 때문에, 외국 경기도 안 보고 해서 축구 언어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soccer assist best player 이런 식으로 칠게요. 그러면 누가 사커 축구 분야에서 가장 어시스트를 잘한 선수인지에 대한 뭐 위키피디아나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그거를 표현하기 위한 어휘를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저는 거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who has the most assist in football 이라고 벌써 나왔죠. 그래서 has the most assist가 나왔어요. 그럼 이런 표현 하나가 이미 따진 거예요, 입장에.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 has the most assist. 좋네요. 판을 바라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아주 좋아요. 이런 거는 진짜로 personal trait이에요. 이게 굉장히 가치를 가지고 태어난 부분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So, 더 보겠습니다. In association football, an assist is a contribution by a player, 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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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라리가 뭐 record began, 그 다음에 메시가 가장 그런가 봐요. 그 다음에 어시스트가 192개로 메시가 가장 많이 했어요. 그럼 여기 제가 말한 대로 위키피디아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보기보다 질문을 더 볼게요. 이게 여기서 오히려 답이 끝난 것 같아요. 다 나온 것 같아요. Which player has the most assist? 네, 그래서 has the most assist, has assist란 말을 써요. 그래서 어시스트를 하다를 두 어시스트가 아니라
has assist라고 써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문장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I had the most assist. 근데 이거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셀 수 없는 명사인지 그것 또한 봐야겠죠. 여기 보면은 assist를 안 셌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이거를 저는 안 세는 것 같기도 한데 셀 수 있는지도 모르니까 두 개로 검색할게요. assist 그 다음에 assist 해서 S 발음 나는 것까지 해서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누가 이미 물어봤어요. 그죠? Which is correct? assist or assist? 해서 assist가 맞냐, assist가 맞냐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That assist is label to stand at that place or to opinion. 제가 찾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걸 길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이걸 그냥 넘어가고 어시스트가 맞다라고 하겠습니다. I had the most assist in the soccer academy 라고 합니다. I had the most assist in the soccer academy.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답을 주긴 줄 건데 근데 이거를 제가 아이한테 답을 이대로 고쳐줬을 때 아이는 여기에서 미싱 링크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답과 제가 새로 만들어준 답과 자신이 만들어준 답 사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do라고 썼어요. 아이가 맨 처음에 그래서 이걸 제가 did로 고쳤어요. 그럼 아이는 깨닫죠. 잘했다인데 내가 잘한다로 평소에 항상 그렇다라고 잘못 말했어. 선생님이 이거를 did로 고쳤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아이는 아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예 완전 다른 문장으로 바뀌어버릴 때 아이는 그 아하를 이끌어낼 만한 어떠한 인과관계도 갖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아이는 그냥 이거를 절대 기억 못해요. 잊어버려요. 왜? 뇌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하이라이터가 없어서 그 순간을 아예 그냥 기억을 안 해요. 그냥 그런가 보지 하고 말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정면을 지금 눈을 들어 정면을 바라볼 때 어떠한 백그라운드로 느껴지겠죠. 그 안에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싶은 것들만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거예요. 그 안에 수백만 가지의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 아이가 이것을 인지하고 그래서 perceive하고 그거를 conceive 단계까지 가져가게 만들 만한 링크를 제가 다 주지 않으면은 그럼 아이는 이거를 아하 하는 순간까지 가져가질 못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이거를 아이한테 아하의 단계로 가져갈 만한 방법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뭘 찾아야 되냐면은 위처럼 한국어로는 한국어 직역과 영어 실제 사용 예가 완전 다른 문장들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스스로 하게 만들어야 돼요. 한국어로 주고 영어로 영작하게 하기. 실수하게 해야 돼요. 자기가 뭐가 됐든지 간에 자기의 메몰 시간이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뭔가를 해봐야지 그래야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영어 사용 예를 보여주기. 근데 여기에서 실제 사용 예를 보여주는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로 갈리겠죠. A 이미 아이가 이미 알고 있는 문장. 그 다음에 B 아이가 아직 모르고 있는 문장. 그렇게 해서 이거를 먼저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잖아. 근데 이걸 영어로 하기 때문에 이거 한글로 하면 이 영상 그냥 보여주면 돼요. 근데 수업 자체를 영어로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미 알고 있는 문장을 얘를 다시 들어줘요. 요거 다음에 그러면서 그렇잖아. 너 이 문장은 그러면 뭐야? 하고 그 문장 영어로 써준 다음에 한국어로 해석해봐.
라고 하면 한국어로 말했을 때 두 개가 달라요. 근데 머릿속에 의미는 같은 걸로 저장이 돼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미 알고 있는 문장을 보여주면서 봐, 너도 이렇게 하잖아 라는 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럼 아이가 이것도 같은 거구나 라고 그 두 개 사이에 그 패턴,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터에 들어있는 그 두 개의 패턴 사이에 인과관계가 생겨서 그 두 개가 이어져요. 다시 그런 식으로 있고 이어서 면으로 펴고 점점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직 아이가 모르고 있는 문장을 이런 비슷한 종류의 문장을 싸그리 다 계속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아이가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이가 여기에서 문장을 만들었을 때 그랬을 때 아이가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직역하면 나오는 문장을 만들었을 때 그거를 영어로 직역해야 되는 문장으로 바꿔서 자기가 나름의 답을 내서 만들었다면 그것에 대한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 기억에 대한 강화를 계속해서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정보를 주되 그때 그거랑 같은 맥락이네 라고 해서 그 기억에 대한 강화를 또 다시 해줘야 돼요. 이게 없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이들이 영어를 잘 한다고 부모나 내지는 학원에서 판단을 해서 이제 뭐 하는데 문제는 영어 문장을 만들면은 뭐 곧잘 만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수의 문장들이 한국어를 그냥 영어로 갖다 옮겨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강화나 부정적 강화 또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그게 맞다라는 게 박힌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게 굳어져 버리면 나중에는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자꾸 틀리다고 해? 그래서 계속 여기에 얽매여요.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발음은 일단 당연히 못 고치게 되는 거예요. 왜 발음을 못 고치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이미지가 워낙 강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걸 못 고치는 게 발음이에요. 문법 또한 마찬가지고 문장력 또한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랑함을 유지해 주는 게 좋은 건데 근데 문제는 이 말랑함을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올라가야지 이 말랑함을 의식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자기 기분을 자기 의식대로 바꿀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식대로 무의식을 만들어갈 수 있고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되질 않죠. 어른들은 더 안 되죠. 한 2% 정도가 되죠, 이런 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한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아하라는 모먼트를 계속해서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게 교육의 입장인 거지. 이거를 알려주고 무조건 이게 답이야라고 하는 게 교육의 입장이 절대 아니에요. 답은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일종의 답이에요. 잘한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말해도 누구든 알아들어요. 세상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해 범주에 넣었다는 건 굉장히 높은 단계의 영어인 거예요, 이미. 그 부분은 분명히 칭찬을 해야 되고, 하지만 더 나아질 수 있으며, 그것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것이 더 자연스럽다라는 아하를 몇 개를 더 줘야 될 뿐이에요. 저는 이제 여기 A와 B를 준비해서 다음 수업에 임하도록 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